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걸 놓고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김민석 총리가 6월 25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 설계를 맡기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좀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예. 그동안에 그거는 TF는 뭐하러 만들어서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뭘 한 거냐라는 얘기가 될 거고 예. 그 사람들 그 예산 들이고 인력 들여서 한 성과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그 TF가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었죠. 그동안에 검찰개혁 논의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안이 네.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한 정리는 다 돼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문제만 남았었는데 예. 이 TF가 처음에 구성될 때 저는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법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이제 하부 법령들을 많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전담해서 하는 행정부의 어떤 그 전담 TF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유관기관들이 다 이제 뭐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 행안부, 법제처 뭐 다 참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만들었나 했는데 의외로 거기서 이제 계속 뭐랄까 좀 엉뚱한 법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게 계속 나와가지고 반발을 샀죠. 국민들이 반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하여튼 국회에서 자 하는데 따르기로 해도 정부안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총리가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 전당대회용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 예. 그 다음에 또 내용 이렇게 돼버렸고 공교롭게도 정청래 전 대표죠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일종의 본인의 그 전당대회용 공약인 걸로 내세운 게 있었으니까 뭐 거기에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힘에서도 나올 정도로 예. 어쨌거나 모양새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통령 우려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흘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폐지로 바뀌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MBC 기사인데 취재를 해봤더니 6월 22일 낮에 김 총리와 이 대통령의 주례 회동 이후에 기류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사대로라면은 예.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의 그런 남용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는 입장이었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별도의 생각지 못한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좀 잘 탄탄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다가 지난번에 G7 순방 마치고 돌아오신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검찰의 업보가 너무 커서 예. 일단은 뭐 그 문제는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뭐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수기를 거치고 네, 그 기조를 그대로 뭐 총리가 받아서 지금 발표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 그 관련해서 이게 나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기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가 최근
자신이 검찰개혁 속도를 앞당기자고 제안한 사람이라고 해명을 했다. 예. 그러면서 실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총리가.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5월 전에 김민석 총리 자신이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 늦추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좀 지연된 거는 내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금 쟁점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이 시점에서 굳이 해야 하는가. 민감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저기 당대표. 당연히 전당대회용으로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이 문제가 단순히 무슨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돼야 되는 쟁점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우리 민주주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계속돼 왔던 이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전행하는 그런 조직들을 제자리로 돌려오는 게 어찌 보면 민주화 과정의 역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괴물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게 하는 거. 그런 중요한 어떤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결국 이게 전당대회와 관련한 일종의 뭐 그 책임 미루기, 책임 떠넘기기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예. 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소비돼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하고 이건태 의원하고 페북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한다고? 그럼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역시 페북에 썼는데 아니 지금 총리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정청래 전 대표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예. 이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충격이다. 그러면서 이건태 의원은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운운하다니 이건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어떤 선거 전략 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간사죠. 그 예,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한테 도대체 왜 참여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건태 의원 연락을 받고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이건태 의원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찐명을 자임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지금 안 그래도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 사이에 또 민주진영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분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꼭 행동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다 총선 공약으로 21대 때부터 내세우고 당선된 분들이에요. 국회의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고 그간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지연됐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언제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해내고 그 일각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하겠다
라는 경쟁을 해야죠. 예. 누가 더 이걸 치밀하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좀 이렇게 긁어대기로 서로 일관을 하면 이 와중에 이제 웃고 있는 거는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좀 봐라. 저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고 어찌 보면 역사적 과업이자 책무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바라온 모든 사람들이 염원이 담긴 일종의 정책이자 법률인데 이렇게 소모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차피 당권 경쟁을 위해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은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양측의 그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가 예,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예. 예. 그런데 이게 누가 주도권을 먼저 했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비춰지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 말을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이미 그 전에 1차 법안, 2차 법안 나오고 뭐 형사소송법은 뒤로 미룬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러다가 약속한 10월을 넘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계속 경고했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벌써 6월이고 이게 전당대회 국면으로 일종의 이런 식의 소용돌이에 지금 파묻히게 되면 10월 안에 지금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출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일정,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십 년 쌓아 묵혀왔던 검찰 우위의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여러 세부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상한 흉기로 작동되지 않을지를 책임하고 점검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정부 책임자들이고, 네.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그 정부에 관련된 조치가 세부적으로 다 면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또 감시하고 질타해야 되는 또 그 촉구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이 문제를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했네, 내가 잘한 거네 이런 식으로 공다툼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정부의 입장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검찰이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남을 거라고 수사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그랬을 거 그랬겠죠.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보안 수사권 요구라도 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제 정부가 어찌 보면 입장이 바뀐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오해가 없게 차분히 설명해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떠오르는 인물이 그 봉욱 전 민정수석인데 예. 당시에 서보학 교수 등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봉욱 민정수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뭐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 검찰개혁 그 TF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퇴하면서 하셨단 말이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민정수석이 몇 차례 이제 회의에도 참석하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 본인들이 또 한 얘기들, 뭐 그런 거에서 형성된 일종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황당했다. 우리한테 사전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요지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정부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총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의 이런 고민에서 비롯된 거였고 이러이러한 검토 끝에 우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편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앞두고 양측이 지금 너무 싸워요. 예. 회복액하고 SS 가면 와 서로 헐뜯는 정도가 걱정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원수 싸우듯 하지는 말라. 예. 근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 제가 말씀 보기엔. 하고 나니까 더 싸우던데.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당대표가 되면 2028년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또 본인이 이제 2030년 대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쉬운 게 과연 이래야 되는가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예.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꿔줄 것을 기대했었는가. 예. 그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이런 어떤 그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를 이기면 이기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압도적인 의석을 줬으니까 무엇을 그걸 갖고 할 것인가 해낼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와중에 자기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쌈박질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자꾸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치인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지인님 비서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누가 당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2년 뒤에 공천권을 안 주면 네. 국회의원은 공천을 못 받으면 백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비서관이 말은 못해도 누구나 다 한다. 지금 전쟁 중이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도 너무 이르잖아요 지금. 예. 이제 임기 1년 막 지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 근데 않은 것 벌써 같아요. 이렇게 국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이게 좋게 보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 그 안에도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다 그러는지. 근데 그 국회의원 감투가 다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해봐도 어디에 내가 모르는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우리 현역 의원들 만나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꿀단지가 해보니까 뭐냐? 뭐가 그렇게 뭐가 좋아서 좋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신기한 게 대선 때는 또 뭉쳐요. 네. 왜냐하면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네. 대선이 좀 지나면 금세 언제 그러냐고 레임덕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본인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심리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사람의 속성이고 뭐 네. 권력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